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정책을 담당했던 전 연금정책과 김기초입니다. 50대 인생지혜 채널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기초연금의 숨겨진 진실들, 특히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내부 기준과 함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 213만원에서 무려 15만원이나 올랐어요. 이 기준 모르면 연간 411만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월 34만 2천원씩 12개월이면 411만원입니다.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3초 만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기초연금 업무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하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가 준 생활비 200만원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국민연금도 못 받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자녀가 효심으로 드린 생활비가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또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씨는 예금이 3천만원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 월 소득은 0원이었거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월급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게 해놨어요. 오늘 제가 이 복잡한 계산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누군지 정확히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저는 98년부터 23년까지 25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정책 업무를 담당했어요. 기초연금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소득인정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너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거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청도 안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 정부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기준들, 내부자만 아는 함정들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설명드릴게요.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빼고 그 나머지에 0.7을 곱한 다음 기타 소득을 더하는 거예요.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가 11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올랐어요. 즉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빼고 그 나머지에서 30%를 추가로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버신다면 200만원에서 112만원을 뺀 88만원에 0.7을 곱하면 61만 6천원이에요. 이게 소득평가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타 소득이에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자녀가 주는 생활비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인정돼요. 월 30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함정이 많은 곳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뺀 것과 금융 재산에서 2천만원을 뺀 것을 더하고 부채를 뺀 다음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 재산액이 중요해요. 대도시인 서울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파트 2억원과 예금 3천만원이 있다면 일반 재산 2억원에서 1억 3,500만원을 뺀 6,500만원과 금융재산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1천만원을 더하면 총 7,500만원입니다. 이것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25만원이에요. 즉 매월 25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3단계 최종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61만 6천원과 재산환산액 25만원을 더하면 86만 6천원이에요. 이분은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정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정부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함정들을 말씀드릴게요. 함정 1.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이 있으면 100% 소득으로 인정돼요. 기본 재산액 공제도 없고 4% 환산도 아니고 그냥 100%예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벤츠를 가지고 계시면 매월 5천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처분하시거나 자녀 명의로 바꿔 놓으셔야 해요. 함정 2. 부동산 시세 상승. 집값이 오르면 자동으로 소득 인정액도 올라가요. 작년에 기초연금 받던 분이 올해 갑자기 탈락하는 경우가 이 때문이에요.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아침에 집값이 2배로 뛰면 소득 인정액도 2배로 늘어나거든요. 함정 3. 자녀 증여. 자녀가 효심으로 돈을 들여도 증여로 인정되면 5년간 소득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1천만 원을 들이면 매월 16만 7천 원씩 5년간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도움을 주실 때도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큰 돈을 주지 마시고 매월 조금씩 생활비 명목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함정 4. 전세 보증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전세 보증금도 금융재산으로 인정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5천만 원 전세에 사시면 2천만 원을 빼고 3천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서 매월 1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함정 5. 배우자 재산. 부부 중 한 분만 65세가 되어도 배우자 재산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젊은 배우자가 있어도 그분 재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함정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성공 사례 1. 대전 유성구 최씨. 이분은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어요. 이유는 아들이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드렸더니 아들분이 3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명절이나 생일 때 비정기적으로 드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소득 인정에서 제외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월 34만 2천 원씩 받고 계세요. 정말 다행이죠. 성공 사례 2. 광주 서구 한씨. 이분은 5천만 원짜리 SUV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셨어요. 제가 조언 드렸더니 딸 명의로 바꾸고 대신 딸이 차량 할부금을 내는 것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소득 인정액이 확 줄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월 34만 원씩 받고 계시고요. 실패 사례 부산 연제구 박씨. 이분은 정말 억울한 경우예요. 국민연금도 월 18만 원밖에 못 받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사시는 분인데 기초연금을 못 받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0년 전에 산 땅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세가 10배로 뛰었거든요. 실제로는 팔 수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장부상으로만 부자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일부 처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이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답니다. 을 못 받고 계셨어요. 제가 조언 드렸더니 딸 명의로 바꾸고 대신 딸이 차량 할부금을 내는 것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소득 인정액이 확 줄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월 34만 원씩 받고 계시고요. 실패 사례의 부산 연제구 박님. 이분은 정말 억울한 경우예요. 국민연금도 월 18만 원밖에 못 받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사시는 분인데 기초연금을 못 받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0년 전에 산 땅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세가 10배로 뛰었거든요. 실제로는 팔 수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장부상으로만 부자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일부 처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이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까? 방법 1. 정확한 계산부터. 먼저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100%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2. 재산 정리.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이 있으시면 미리 처분하거나 자녀 명의로 바꿔놓으세요. 단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까 세무사와 상담 받으시고요. 예금이 너무 많으시면 일부는 자녀들 명의로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연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하시면 세금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방법 3. 소득 조정. 자녀가 생활비를 주실 때는 월 30만 원 미만으로 주시거나 비정기적으로 주시도록 하세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월 112만 원 이하로 소득을 조정하시면 소득평가액이 0이 되어서 유리해요. 방법 4. 신청 타이밍.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 미리 준비하시고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 겸 2025년 기초연금 기준이 대폭 올랐어요.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5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는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합해서 계산하시고 특히 고급 자동차, 자녀 증여, 부동산 시세 상승 등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모르면 연간 411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정말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받을 자격이 있으면 당당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감액되는 함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